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은밀하게 신박한 벙커에 모여봤는데 다들 잘 지내셨겠죠? 네, 근데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죠? 세 분이서 저 빼고 맛있는 걸 드시러 가셨다는 소문을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게 집합 인원 그게 규정이 물론 5인이지만 저희가 한 명 더 줄여야 예, 아무래도 조금 더 모범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슬픕니다. 제가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데 오해하시겠어요. 본인이 안 오셔놓고. 그렇죠? 안 부른 것 같잖아. 그러니까 저희 안 부른 거 아닙니다. 다른 약속에 먼저 가셨으면서. 네,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와의 약속이 선약이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너무 죄송해요, 진짜. 네, 아닙니다. 하지만 저 빼고 너무 즐겁게들 노신 네. 것 같아서 괜히 심통 나가지고.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네, 이렇게 꼭 가야 됐었는데. 네, 안주는 기자님이었죠. 안주가 필요 없더라고. 네, 뭘 맞습니다. 시켜, 네, 그냥. 즐거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 매운맛 중독이잖아요. 그게 건강에 좋지는 않다는 걸 알면서도 못 끊겠더라고요. 우리 벙커 크루들도 혹시 이것만큼은 절대 못 끊겠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고민이 있어요. 왜요? 배달 음식을 못 끊겠네. 지금 혼자 사니까 네, 집에서 네. 혼자 밥 해 먹기 너무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배달 맛집이 어플 있잖아요. 그거를 몇 번 지웠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사실 이게 돈 낭비도 낭비고 노력은 환경 했구나. 오염도 좀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지울까 말까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은 누가 벨 눌러. 누가 왔어, 자꾸. 그 부분에서는 저도 자유롭지 못하겠네요. VVIP입니다. 진짜? 네, 물론입니다. 쿠폰 금액 좀 키워주세요. 예. 짜다 짜. 네. 짜짜 진짜 짜. 자, 지금부터 신박한 벙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이 바다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종착역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의 시신에 장기를 이제 뒤적거려 본 거죠.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곳곳에 박혀 있는 상태들이 폐, 간, 심장, 기장. 뇌 속에 플라스틱 조각을 이제 박고 있어야 되는 이런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우리가 아까 토크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갑자기 또 지구한테 미안해집니다. 지구야,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지구야. 제가 잘못했어요. VVIP. 인간이라 미안해. 근데 영주씨만 사과할 일이 아닌 게 우리 전부 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사과를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거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국인의 플라스틱 1인당 사용량이 2015년 기준으로 132.7kg.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네, 거기다 안타까운 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플라스틱 소비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네.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부터 2달간 울산광역시에 전년 대비 2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다른 도시의 경우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그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뭐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역사책에 1000년 뒤에 플라스틱 시대로 우리가 규정되는 건 아닌가. 끔찍하네요. 맞습니다. 자, 이러다가 플라스틱이 지구를 지배하기 전에 얼른 지정 생존자를 모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생존할 수 있는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안 오시는 거야?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은 손소독부터 하시죠. 깨끗이 씻으시고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권정환 교수님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고연전입니까? 연고전입니까? 고연전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예. 댁에서 분리수거 담당하십니까?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날 했습니다. 본인이 분리수거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펜 재활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 파일철 분리수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어디다 버려야 되죠? 종량제 봉투에 이렇게 큰 걸요? 네. 쓰레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회에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재활용이 될까요? 노력해 봐야죠. 예, 이렇게 저의 도발에도 당황하지 않으시는 걸 보니까 신박한 벙커에 입성하실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의 지정 생존자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007 가방을 들고 지정 생존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지정 생존자 권정환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과학 교양 프로그램인 신박한 벙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희 과학 정보 프로그램 아니고 과학 예능 프로예요. 잘못 알고 오셨네. 예능인데. 정보가 있긴 있죠. 있긴 있죠. 있는데. 물론이죠. 있는데 예능이 좀 더 강하니까 그 점 유념하고 오늘 좀 재밌게.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지금? 네네. 오늘 정보를 괜찮습니다. 많이 주실 네. 거예요. 또 네. 훌륭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자마자 훌륭하죠. 여기 세 분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훌륭한 과학 정보 예능 프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수님, 사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한 게 한 100년이 조금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최초의 플라스틱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최초의 플라스틱 기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좀 재밌는 사례를 소개를 드리면, 네. 19세기 당시 이제 미국 상류 사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당구 게임이 크게 이제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구 공을 뭐로 만들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당구공이 플라스틱 당구공은 원래 고급 당구공은 코끼리 상아로 만듭니다. 맞아요. 예전에. 근데 이제 코끼리가 멸종 위기 동물이기도 하고 그 상아로 당구공을 하나를 만들려면 코끼리가 굉장히 많이 희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면 싼 가격으로 좋은 성능의 당구공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발명가 중에 J.W. 하이어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당시 재료로 그 니트로셀룰로스하고 장내를 혼합해가지고 셀룰로이드라고 하는 재질의 당구공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최초의 플라스틱 발명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 그 공 교수님 말씀이 실제로 맞는 게요. 그 1867년에 뉴욕타임스를 보면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당구를 많이 하고 당구공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아마 지구상에 코끼리는 씨가 마를 것이다. 아하.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상아 대신에 당구공을 만들 수 있는 대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이제 뉴욕타임스에 1867년에 실려 있다라는 걸 제가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게요. 아마 또 상아가 비싸니까 얼마나 많이 훔쳐갔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한 당구공을. 게임 치고 나면 사라지고 그렇겠어요. 또 만들고 막 이래야 되니까 더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훔쳐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는데 평소에 그런 생각하고 하시나 봐요. 뇌과학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게 약간 도벽이 있으세요? 그게 아니고 예. 펜도 누가 가져가잖아요. 빌려와서. 비싸고 뭐 좋아 보이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왠지 사라졌을 것 같다. 뺏기는 입장에서. 네. 플라스틱이 당구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는 또 새롭게 예. 알아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정 생존자 권정환 교수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52장입니다. 52장이요? 네,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메시지가 도착을 했고 이번 키워드는 52장입니다. 그러게요. 궁금하네요. 뭐가 52장이라는 걸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가 딱 52장인데 미국 시인 월트 휘트먼의 나의 노래라는 시가 있거든요. 52장 다 말씀해 주실 건 아니죠? 네. 긴장했잖아요, 순간. 52장 뭐가 52장일까요? 52장. 2019년 호주의 뉴캐슬 대학교 연구진에서 사람이 섭취하는 플라스틱을 분석을 해서 일주일에 한 5g 정도 의 플라스틱을 이게 섭취한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보통 이제 우리 뭐 신용카드가 뭐 일반적으로 한 5g 정도 되니까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52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 어머.
이야, 정말 많이 먹네. 이게 실화인가요? 52장이면 이거 그냥 두께로만 쳐도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려나? 아니, 죄송하지만 전 식습관 중에 플라스틱을 먹는 습관은 없거든요. 아니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플라스틱을 먹어요, 굳이? 뭐, 근데 네. 플라스틱이 어디나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런 우리가 마시는 생수, 물티슈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산 요거. 과정 안에 뚜껑이나 병에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이 있고 네. 이 물티슈 나무. 원단이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스테를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져요. 어머. 그리고 서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장하면 이렇게 반짝반짝 글리터도 있잖아요. 네, 반짝이. 요거 역시도 페트병을 만드는 거와 비슷한 성분의 소재로 이 반짝이가 만들어집니다. 반짝이가 플라스틱이라고요? 오. 처음 알았어요. 누나 지금 눈에 플라스틱 바르고 나왔어요. 저 그죠? 반짝이. 나 오늘 하고 왔나 안 하고 왔나 엄청 모르겠는데 반짝거려요, 저 지금. 플라스틱 바르고 왔네요. 네. 어머, 어머. 몰랐어요. 사람이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로가 우리가 먹는 물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뭐 비단 그 먹는 물뿐만이 아니라 해산물, 그다음에 해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닷물을 이렇게 날려버리고 나서 나오는 소금 이런 데서도 이제 플라스틱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치 않게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되고요. 저도 오늘 옷을 이렇게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입고 왔는데 합성 섬유도 이제 플라스틱의 일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스기하게 이렇게 털이 날리잖아요. 예. 날리면 이제 공기 중에 이게 떠다니게 되고 그것도 플라스틱. 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원치 않게 섭취를 하는 거죠. 거의 모든 게 플라스틱이네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생수를 많이 드시는 분들과 수돗물을 끓여서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생수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그 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 섭취량이 수돗물을 끓여서 드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와, 이건 뭐 미세먼지가 많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미세 플라스틱도 많다. 미세 플라스틱이 떠다닌다고 말해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것들이 이제 몸에 들어가서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아직까지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세 플라스틱 중에 많은 플라스틱들은 이렇게 큰 플라스틱이 쪼개져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뾰족한 면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죠. 이런 뾰족한 면들이 이제 사람의 세포나 조직 같은 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침투하고 찔러가지고 이 외상이 또 염증으로 가고 이런 물리적인 작용이 있고요. 플라스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첨가물질이 들어갑니다. 흔히 이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호르몬계의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포함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감염성 미생물이거나 아니면 이제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 표면에서 이제 자랄 수가 있는데요. 생물학적인 오염물들을 이렇게 우리가 또 몸에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뭐 불임이라든지 아니면 생식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현재 기술로는 20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플라스틱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존재하는지 측정하는 기술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뇌에도 침투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의 뇌는 아닌데 물고기 뇌 같은 경우에 또 미세 플라스틱이 침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뇌에는 보통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그래서 네, 그 혈액 혈액 뇌 장벽이라는 게 있는데 플라스틱 입자가 굉장히 작은 크기로 쪼개져 갖고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이런 그 혈액 뇌 장벽을 투과해서 뇌에 박히게 되는데 다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 속에 플라스틱 조각을 이제 받고 있어야 되는 이런 동물 실험 사례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연구진이 이 기증받은 인간의 시신에 장기를 이제 뒤적거려 본 거죠. 예. 그랬더니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곳곳에 박혀 있는 사실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걱정이 폐, 됩니다. 간, 신장, 비장, 또 온몸의 기관에서 다 검출이 됐다고 온몸에. 해요. 대변으로 배출되는 건 일부고 네. 몸 곳곳에 남아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말로만 들었던 플라스틱의 공포, 이제는 정말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 2050년쯤이면 서해의 이 4분의 1 이상이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고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 연구진이 2018년도에 논문을 냈는데요. 네. 전 세계 중에서도 인천 경기 해안은 세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2번째나 높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 하류가 세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위만 놓쳤는데 2위, 3위를 다 우리나라에서 가져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하나 하면 제대로 하니까요. 또 순위권이죠. 네. 예. 아이고, 이거 1등 못한 거 이거 다행이라고 해야 돼. 이거 다행이야. 이건 다행이죠. 다행인데. 무조건 다행인데. 근데 약간 저는 좀 그런 게 이게 낚시를 즐기는 이 낚시인의 입장에서 저는 그동안 서해 바다에서 물고기 많이 잡아먹었거든요. 이 사람은 낚싯줄도 미세 플라스틱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물고기가 낚싯줄을 이렇게 놓치면 끊고 네, 도망가잖아요. 그거, 네. 그거 끊어먹으면 네. 플라스틱 끊을 때마다 고민이-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미세 플라스틱 유발자네. 그리고 또 물고기 잡아서 내가 또 먹으니까 제 안에 밀세 플라스틱이 또 이렇게 있고. 맞아요. 악순환이네요. 많이 힘들다. 우리가 사실은 이 바다가 3면이 아니라 밀세 플라스틱이 3면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게 국내 해안의 미세 플라스틱 수치가 높게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티로폼 부표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우리가 거. 굴 좋아하잖아요. 네네. 남해안 근처에는 스티로폼 부표를 담그기만 해도 막 굴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티로폼 부표가 많아서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막 그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분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 이제 폐부표라고 하는데요. 흔히 사용 기한이 다 지난 부표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바다 위에 이제 바다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18년 해양수산부 통계를 보면은 국내에서 연간 1,900만 개의 플라스틱 부표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이야. 합니다. 예. 근데 이거 1,900만 개의 플라스틱 부표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해안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더욱더 높이는 효과를 낳겠죠. 으아. 이게 수거가 불가능한가요? 예, 큰 부표 같은 경우에 눈에 쉽게 보이니까 네.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걷어오면 될 텐데 수십만 개, 수백만 개로 알갱이로 흩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백사장에서 바늘찾기 하는 식으로 찾지 않는 이상은 수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굴 싸게 먹는다고 그냥 마냥 좋아할 게 아니네요. 그만큼의 그러게. 대가를 또 다른 면에서 치르고 네. 있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보다 못해가지고 정부가 친환경 부표라는 것들을 만든 다음에 어민들에게 공급하는 그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되겠네요. 근데 친환경 부표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긴 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긴 하는데 분해가 훨씬 더 덜 되기 때문에 이제 바다에 녹아 들어가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방송 중에 죄송한데요. 네네. 이 신박한 벙커 우리 집 뭐 도청하고 있는 거 아니죠? 왜요? 제가 몇 주 전에 통영 가서 굴 먹고 왔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먹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아니 다 알고 있나 제작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니, 올겨울에 굴 한 번 안 먹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먹고 사는데. 맞아요. 사실 저도 어제 굴짬뽕 먹었거든요. 이거 참 위험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바다에 쌓인 이 플라스틱들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정확하게 줄 수 있을까요? 이 바다가 거의 플라스틱 쓰레기의 종착역 수준이라고 합니다. 매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이 950만 톤에 달하는 거예요. 와, 네. 형이 0.1톤. 0.1톤이니까 내가 9,500만 개. 장동 성박사 9,500만 개가. 9,500만 개라 그러는데 왜 저는 자꾸 귀를 막죠? 네, 그래서 이걸 나로 비유하지 말고 네. 그냥 트럭으로 비유하면 1분의 트럭 한 대 분량의 쓰레기를 바다에 쏟아붓는 정도라고 아니 근데 할수 장동선 9,500만 개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네. 플라스틱으로 된 저 거의 1억 개를 트럭에 와, 담아서 안 바다에 된다, 쏟아붓는다. 이렇게 막아야 합니다. 생각하면, 네, 이게 고스란히 바다에 사는 동물들에게 피해를 입히겠죠. 야, 950만 톤 네, 진짜 죽어가고 어마어마하네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막 그런 거 아닌가? 먹이가 부족한가? 아니 저는 알아요. 그래서 먹나? 제가 루어 낚시를 하니까 루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이 맛있게 생겼어. 그래서 얘네가 봤을 때 반짝반짝하고 막 이렇게 떠다니는 움직임이 막 이렇게 물결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맛있어 보이는 플랑크톤 거야. 아, 진짜로 그런 게 먹이로 아닐까요? 오해를 하는 건가? 용주 씨 말씀도 맞습니다. 왜? 맞는데 예. 다른 원인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플라스틱 표면에 미생물들이 이렇게 서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표면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이 걔네를 먹으려고. 일종의 이제 다이메틸 설파이드 같은 휘발성 물질들을 이렇게 분비해내는데 네. 요것들이 마치 이제 먹이가 내뱉는 냄새하고 비슷하게 오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바다 거북이 이 냄새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바다 거북 그 코에 예. 빨대가 아, 네. 그 뽑는 영상이 코에 있었잖아요. 박혀져 있는 인터넷에. 그런 영상 같은 것도 있고. I'm so sorry, baby. No, es no puedo moverme ahora. Oh man. Show me, please. I want to.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바다 생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은 플라스틱 빨대보다 이것 때문이에요. 뭐죠? 제가 지금 영주시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 왜죠? 제가 뭘 잘못했죠? 아, 예.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이 되는 알려진 것이 담배꽁초. 담배꽁초. 연초에 끊기로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담배꽁초는 종이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연초에는 또 유해 화학 물질이나 이제 발암 물질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잡아줄 수 있는 플라스틱 필터를 끼운 담배를 쓰거든요. 있죠, 예, 맞아요. 예. 또 이게 다른 재질하고 분리가 되질 않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거나 어떤 특정 폐기물로 폐기를 할 수가 없고 뭐 해변에서 이렇게 기분 내시면서 담배 피시다가 네. 그냥 영화 찍는 것처럼 휙 던지면 그게 이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기분을 낸 적이 너무하다. 없어요. 너무 이 아니, 낚싯줄 플라스틱에 아니, 제가- 담배 플라스틱에 제가 해변에서 담배 피고 막 버리고 이런 몰상식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니 실제로 제가 그런 이제 사람 영주시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국제 환경보호 단체 오션 컨서번시의 자료에 따르면 해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담배꽁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주시는 버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주시 같은 애연가 중에서는 그렇게 그냥 무턱대고 담배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많죠. 백해무익하다 진짜. 정말로 일단 죄송합니다. 그러게요. 지구야 아니, 미안해. 담배가 플라스틱인 줄은 정말 처음 알았거든요. 이제 해외에서는 담배 플라스틱 필터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필터를 2025년까지 절반으로 그리고 2030년까지는 80% 감축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연초에 다짐했던 네. 금연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예. 네. 이렇게 생각 없이 하수구에 버린 담배꽁초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간 생선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모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썰록 용자입니다. 플라스틱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 바로 퀴즈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꼭 안 해줘야겠다. 민망하니까 뛰어오나 봐요. 아이고 죽겠다. 자, 이제부터 이 플라스틱에 관련된 문제를 제가 내드릴 텐데요. 다들 힘차게 퀴즈 달리실 준비 됐나요? 저 퀴즈 맞히는 거 좋아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죠? 자,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아니요. 뭘 1번이야. 시작도 안 했어. 정답! 아니, 뭘 정답. 여러분들 진정해 주세요. X! 열정은 알겠지만.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종이봉투나 에코백은 비닐봉지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 MC님도 에코백 많이 쓰시죠? 전 가방을 안 들고 다녀요. 대단한 환경 사랑.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나갑니다. 과연 면으로 된 가방, 에코백은 몇 번을 써야 친환경 가방이 되는 것일까요? 정답! 예! 3번. 뭘 3번? 이 주관식 문제거든요. 객관식 아니에요? 예, 주관식 문제. 54회? 54회. 54회. 약간 비웃었는데 예. 저는 무조건 1000번 이상. 1000번 이상. 어떻게 네, 1000번 맨날 이상. 메고 하면 3년 동안 네, 맨날 한 3년 동안 가방만 3년 정도는 써야 된다. 교수님. 대략 한 7,100회 정도를 써야 정답! 예? 대략 7,100회. 예, 정답입니다. 엄마, 나 떨어졌어. 역시 주관식은 역시 마지막에. 방송입니다. 역시 방송. 이렇게 나갈 줄 알고. 7,100회면은 20년 이상 써야 되네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렇죠. 어느 정도냐면 이제 19년 4개월 동안 매일매일 들고 다녀야 효과가 있다는 셈인데요. 에코백은 더 이상 아니지 않나. 면으로 된 가방을 만들려면 우선 면의 원료가 목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화를 재배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씨를 뽑아야 되고 공장에서 가방으로 만들어야 되고 접착제도 붙여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이 전 과정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 고려를 하면 7,000번 정도는 재사용을 해야 친환경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마케팅 때문에 에코백을 막 무료로 주기도 한단 말이죠. 맞아요. 네. 에코백도 진짜 닳고 떨어질 때까지 그냥 활용하는 일종의 뭐 반려 에코백, 네. 반려견, 반려묘 대신에 하나 가지고 평생 오래오래 쓰면 네. 더 훨씬 더 좋다는 거.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작년 8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달로 인해 나온 플라스틱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개수요? 개수. 개수면요. 이거는 못 세요. 왜냐하면 제가 하다못해 부대찌개를 시켜 먹어요. 그러면 부대찌개 통이 있죠. 예. 그리고 수저가 와요. 예. 반찬 이 플라스틱이 또 따로 옵니다. 장이 들어가는 배달 음식이다. 이러면 장용 이 플라스틱 있고 그거 한 번 시킬 때 대여섯 개 최소. 그거 어떻게 셉니까? 그래서 얼마? 전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박사님, 뇌과학자. 그럼요, 박사님. 네. 네, 방금 계산을 얼추 했는데 저는 단위가 거의 억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전 조. 왜냐면 나는 그 대여섯 개를 두세 끼를 먹는다고 치면 진짜 부끄러워지네요. 하루에 10몇 개 개수로 치면 플라스틱을 배출하는 자, 또 그럼, 억 단위까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천만으로 저는 가시죠. 천만 단위. 천만억 조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금 정답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믿고조다. 조는 아니다. 네. 아, 네, 조는 일단 거르고 갈게요.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네, 자, 다행. 정답은 1억 개입니다. 아, 이렇게. 엄청 많아요. 지난해 8월 한 달 동안 배달앱 그 서비스 결제자 수가 무려 1,604만 명이었다고. 한 달 동안 이렇게였다는 한 거죠. 달 동안이죠. 아, 한 달 동안, 나 1년 동안인 줄 알았잖아. 1년 동안이어도 12억 개지. 누나 이 한 달 동안 사칭 연산 안 이렇게니까. 배우고 졸업했어요? 초등학교. 이게 그래요. 억 이상이 가면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거에 뇌절이 온 거죠. 아, 그런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으면 저도 조금 더 수학적으로 접근을 했죠. 예.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음식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여기 나오는 배달 음식 전문 중국 두 음식, 분. 중국 음식. 짜사에 단무지, 간장, 만두. 근데 저는 면. 보쌈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족발의 경우가 맞아. 네, 저도 플라스틱이 족발이라고 제일 생각해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족발 서비스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 족발 이제 메인 족발이 있고 예. 뭐 국수, 국수. 막국수. 그다음에 이런 쌈장 네,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다 따로따로 담겨져서 나오잖아요. 여기에 예. 새우젓에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많은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시켜 먹는 것보다는 사실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일회용이 아닌 제품을 쓰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편리하긴 하지만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예, 다음에도 이 썰렁용자의 썰 보따리 늘 가득 채워 올 테니까 다음 시간에 제발 만나요. 썰렁용자. 나도 썰렁용자로 들었어. 썰렁용자. 썰렁한 용자.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other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other라고 했어요.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해주시겠어요? Other? other. 네, other입니다. Other. 제가 요거를 좀 본 적이 있는데 분리수거할 때 플라스틱 용기를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분리 배출 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안에 other라고 이제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표시를 잘 보고 잘 분리해서 버리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종 플라스틱 용기를 보면은 이제 삼각형 모양의 마크와 함께 재질 표시가 있어요. 네네. 뭐 생수병이라던가 탄산 음료병에 쓰이는 PET, 그리고 음식이나 포장 용기에 많이 쓰이는 게 PP, PP. 세제통이나 샴푸 용기 혹은 생수통 뚜껑에 쓰이는 게 HDPE, 그리고 요구르트병 같은 얇은 재질의 플라스틱 병이 있잖아요. 그건 PS. 이렇게 있는데 한 가지 덧붙여지는 게 네. 방금 용주 씨가 이야기한 other예요. 아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어떤 특정 복합 비율을 섞어서 이 물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이 수거해 가고 나면 수거를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섞인지도 모르고 그쵸.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용주 씨, 예. 그 other라고 쓰여 있는 용기 어떤 게 있어요? 많이 먹는 거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라면이요. 맞아요. 즉석밥. 즉석밥 용기가 보통 이 other예요. 그런데 그거 분리배출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두세 가지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활용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로만 놓고 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이 재활용을 가장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019년 기준
분리수거율이 무려 87.1%. 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분리 배출된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3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오, 우리가 이때까지 분리수거해온 플라스틱들이 과연 재활용이 되는 건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와. 그리고 여기 방송국 쓰레기통을 뒤져서 저희가 플라스틱을 종류별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요거 떼면은 이거 빼졌다는 가정 전제 아래. 하에 이건 되죠. 이거 엄청 많이 내놓는데 내가 집에서 이거 얼마 많이 먹는데. 된다. 네, 되죠. 된다 쪽에 올려주시고요. 무조건 되죠. 자, 그 다음 거. 제가 분리수거 당연히 이거 잘해요. 되죠, 그것도. 요거. 네. 요것도 저 따로 요것도 모여서. 아시죠? 요거 떼야 되는 떼야 거. 되는 요거 거죠. 방송국 놈들이 뭘 더 붙여놨어. 떼야 되는데 더 붙여놨어. 네. 떼고 이렇게 된다. 하면 되죠. 깨끗하잖아요. 요거. 이거 되죠. 되지. 뭐- 똑같이 생겼잖아. 좀 다 된다라고. 되지. 우리 평소에 집에서 하던 대로 합시다. 갑자기 여기서 이건 사실 안 되는 거고 이러시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집에서 하는 대로 집에서 해야지. 근데 이거 분리수거 안 하신다고요? 이거 일반 쓰레기에 버리세요, 솔직히.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시죠? 아니 옆에서 자꾸 제가 이렇게 분류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표정 마음에 안 짓고. 드는 표정이고 그거는 이제 똘똘이 스머프 기질이 자꾸 나와서. 사람 망설이게 만들고 네. 자 집에서 하던 대로 자, 하겠습니다. 다음. 이거 무조건 되죠. 예.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자, 다음. 무조건 되죠. 다 된다는데? 자, 다음. 아니다.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요거 어려워요. 요거 저는 좀 일반 어려워. 쓰레기에 넣습니다. 달려 있어. 그런데 보통은 그냥 재활용 통에 집어넣죠. 플라스틱이니까. 제가 보통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보통은. 보통 분은 아니시죠? 네, 보통은. 강 기자님이 이렇게 버리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 딱 봐도 되잖아요. 딱 봐도 되죠. 뭘 물어봐요? 그냥 다 그쪽에 놔요. 이거 그냥 통째로? 이래도 돼요? 자, 다음. 네, 오렌지 향이 들어간 그거 아닌가? 셋째. 이것도 되죠. 다 된다 쪽으로 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렇게 이제 배달 음식이 왔어요. 안에 내용물을 다 먹었다 치면 요거 분리수거가 될 거야, 안 될까요? 비닐 이거는 떼고 여기다가 비닐 넣어야 떼고 돼. 여기죠. 비닐 떼고 저기다. 네. 이게 강 기자님 앞에만 쓰레기가 다 갔네요. 뭔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그러니까 교수님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데 교수님. 네. 이 통까지. 네. 교수님 이게 맞습니까? 우리 하나씩 들고서 교수님께 판정 받아보죠. 좀 어렵습니다. 분리수거가 네. 이거 떼도요? 필름은 떼가지고 따로 분리를 수거하시면 되고요. 용기는 지금 색상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은 좀 어렵지만 분리수거를 하긴 합니다. 일반 폐기물로 가면 그대로 소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분리를 하긴 하지만 재활용을 하긴 어렵습니다. 질문이 분리수거 가능이 아니라 재활용 그러네. 가능인데.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네요. 지금 바꾸네? 그러니까 천재자두다. 정답이 이거구나. 그러면 일단은 색소가 들어간 건 다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색소가 들어간 플라스틱 제품은 일단 재활용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빠지네요. 슬쩍 옮기시는데. 그럼 이 뚜껑들도 당연히 뚜껑도 재활용은 쉽지 않습니다. 뚜껑 맛도 이렇게 막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 어차피 다 안 되는 거예요. 충격적이다. 안 네. 된다니. 그러면 이것도 색깔이 있는 곳으로 간주가 되어서 재활용은 안 되는 건가요? 네, 어렵습니다. 이거 다 이쪽으로 가네. 자, 이건 당연히 되겠죠. 네, 됩니다. 여기도 얘는 근데 색깔이 없으니까 되죠. 투명한 플라스틱 제품은 용융시켜서 다른 제품으로 만들기가 오.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되는 게 있어요. 오, 그래도 네.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커피가 이렇게 조금 묻어 있고 뭐가 묻어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깨끗하게 헹궈서 배출하셔야죠. 헹궈서 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요건 같은 커피잔인데 얘는 이렇게 조금 뭐가 묻어 있어요. 염료가. 예, 가정에서 실제로 포장을 녹여내갖고 배출하시는 게 아니라면 역시 뭐 쉽진 않아서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모 얘는 여기 가운데. 그러면 칫솔, 플라스틱 칫솔은 어떻습니까? 플라스틱 칫솔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고무 재질 같은 것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쉽지 않습니다. 봐요, 제가 맞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 비닐봉지를 뗀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겠네요. 뿔투명이잖아요. 예, 불투명하기도 하고요. 랩과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리가 되질 않아서 네. 복합 재질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떼내도 재활용이 접착제 쉽지 성분도 않습니다. 묻어 있을 거고요. 네. 아이고. 이것도 안 된대요. 지금요 16가지 중에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은 딱 2가지네요. 요게 다네요. 분리 배출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용이한 이렇게 투명 페트병 같은 것들은 쉽게 재활용이 되지만 다른 플라스틱들은 그렇게 쉽게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소비자는 분리배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면 다른 쓰레기하고 이 플라스틱이 섞여가지고 소각이 되거나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뭐 다이옥신이나 이런 유해 물질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분리를 해놓으면 플라스틱은 다 가연성이기 때문에 뭐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태워서 연료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비행 분석이라고 합니다. 뭐를 비행 분석이요? 비행 분석?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말고 배출해야 된다. 분리 배출의 원칙이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분리수거를 할 때 투명한 플라스틱과 아닌 것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보고 나니까 확실히 플라스틱 좀 줄여야겠다. 진짜로.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 이렇게 많았다. 맞아. 외부에서 접수한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네, 벙커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저는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가 김자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방금 반갑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한 거 아닌가요? 네, 방앗간. 막 고추 찍고 그쵸? 플라스틱도 고춧가루 방앗간이 찍고. 있어요, 요즘에? 저희는 쌀을 빻아서 떡을 만드는 방앗간처럼 플라스틱을 빻아서 업사이클 제품을 만드는 플라스틱 방앗간입니다. 와, 그런 게 있구나. 너무 신기하다. 뭔가 좋은 일 하시는 분이구나. 네. 예를 들면 어떤 제품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는 플라스틱 뚜껑들을 활용해서요. 네. 이렇게 분쇄된 플라스틱을 만들고요. 오. 네. 네, 진짜 그리고 방앗간이네. 이것들을 재료로 튜브 짜개라고 하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튜브 짜게. 신기하다. 튜브 짜개가 그 치약 같은 거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네, 짜는 네, 거 네. 만드시는 거죠, 방앗간에서. 이 플라스틱들, 이 뚜껑 어떻게 모으신 건가요? 작은 플라스틱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시민분들을 참새 클럽이라고 모았어요. 작년에 한 4천여 분 정도? 800kg 정도의 작은 플라스틱을 저희가 시민분들과 함께 모았습니다. 저도 그럼 참새처럼 네. 플라스틱 좀 모아서 보내드리고 싶은데 지금 바로. 그러면 저도 그 튜브 짜게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모든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받는 건 아니고요. 병뚜껑이나 병목고리 혹은 PP라고 재질이 표시되어 있는 것만 수집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 또 색깔별로 분류한 후에 분쇄를 하면 분쇄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분쇄 플라스틱이 이제 저희의 재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사출기라고 하는 기계에 주입을 하고 가열해서 금형이라고 하죠. 금형에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 굳혀서 나오는 튜브 짜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복잡한 공정을 거치네요.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는 건데 누군가는 또 해야 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훌륭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플라스틱 방앗간에 관심 있어 하시는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시작하게 된 활동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재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이 저희인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재사용이나 재활용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그래서 개인들의 노력과 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게 먼저고 그 다음이 재활용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 잘 명심하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참새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분은 이름부터가 김자연이에요. 그러게요. 자연을 진짜 생각하시는 분이야. 자연을 생각하시는 김자연 활동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잘 썩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555인데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생산되는 데는 5초, 사용되는 데는 5분,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는 500년. 와.
플라스틱이 기후 변화의 주범이기도 하다면서요. 예,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까 석유를 채굴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운송을 해오고 정제를 하고 플라스틱 원료가 되는 화학 물질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만들고 쓰고 나면은 폐기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석유 제품을 쓰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950년에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고작 200만 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015년에는 4억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무려 200배가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늘었어요. 네. 이렇게 플라스틱이 증가하는 추세대로라면 탄소 생산량도 늘어날 테고 그렇게 늘어난 탄소 생산량이 우리가 여러 차례 신박한 목표에서 살펴봤듯이 온실기체 증가로 지구를 데우는 역할을 하겠죠. 야, 그러니까 결국엔 또 악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플라스틱 추방연대라는 단체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34만여 개의 브랜드를 한번 분석을 해봤대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용주 씨도 좋아하는 분명히 브랜드. 제가 좋아해요? 네, 바로 세계적인 콜라 회사 C사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만큼 버려지는 플라스틱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 C사가 종이병 콜라를 개발하는 중이라고 했고요. 올해 여름에는 그 헝가리에서 과일 음료를 종이병에 담아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반응이 좋으면 실제로 콜라를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종이병에서 마시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원래는 탄광으로 유명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석탄 산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으로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깨끗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하고 산업단지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사업비 총 2,727억 원을 투자해서 태백 근처에다가 이 수소를 깨끗하게 만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플라스틱을 분해하려는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다고요? 곤충 중에 꿀벌 부채명 나방 애벌레입니다. 꿀벌 부채명 나방 애벌레가 먹는 이제 벌집의 화학 구조랑 비슷한 형태의 화학식을 가진 비닐과 플라스틱을 분해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2019년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연구팀이 이 분해 요소 3종을 정체를 밝혀냈어요. 에스터라제, 라이파제,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좀 그 이름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이 효소를 대량 배양한다면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많은 곤충 중에 또 이걸 찾아낸 것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더 친환경을 생각하는 이 우리 모두의 노력이 모여서 노 플라스틱 세상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생존 키트 열어보러 갈까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07 가방.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가방이에요. 열어볼게요. 탐난다. 따다다단. 네? 뭐 있어요? 의외로 너무 친숙한 아이템이 나와가지고 이런 멋진 가방에서 샴푸 용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비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뭐 분리수거 잘하자, 이거 색깔 있으니까 분리수거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제가 준비한 그 생존템은 사실은 요 물건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장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내용물을 다 쓰고 나면 용기만 들고 리필 스테이션에 가서 동일한 내용물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환경도 도움이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한 반값 정도에도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게 결국에는 환경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이 아닌 재사용을 강조한 생존 키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신박한 벙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권 교수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환경 문제, 과학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대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짜 몰랐던 이 플라스틱의 세계에 대해서 더 깊숙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잖아요. 예. 요즘 같은 시국에 정말 시의적절한 소재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맞습니다. 요즘에 그 환경부가 주관하는 SNS 챌린지인 고고 챌린지에 이제 함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고 챌린지는 이제 깨끗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의 릴레이 캠페인인데요. 우리 벙커 크루들과 시청자분들도 이 고고 챌린지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해주세요. 배달 음식 가능하면 시켜 먹지 않게? 하실 수 있겠어요? 마음 먹으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허. 네. 칫솔을 대나무 칫솔로 바꾸거나 아니면 음료 같은 경우도 빨대 없이 마시거나 뭐 이런 조그만 행동들이 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빨대 없이만 음료를 마셔도 훨씬 더 환경에 도움이 되니까 많은 분들 실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혹시 생수를 사서 마실 일이 생긴다면 꼭 뭐 라벨 없는 투명한 생수를 사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배 끊으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콜라를 끊겠습니다.